민경욱 의원이 이번에는 투표지 분류기를 걸고 나섰습니다. 또 음모론인데요. 자,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개표 상황표 등을 볼 때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연결이 돼서 통신을 하더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분류기는 QR코드를 인식하지 못한다. 외부 통신망과 연결도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진실 공방이 한번 또 펼쳐지겠죠. 북한이 여기서 왜 나와 이 얘기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가 민경욱 의원을 비판했죠. 그랬더니 북한이 왜 여기서 나오냐. 내 주장이 정품인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은희땡큐. 은희땡큐는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지요. 자, 지금 계속 이렇게 끈질기게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죠.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 작업을 마치면 개표 상황표가 출력됩니다. 개표 상황표에는 선거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 수 등이 표기되어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데 개표 상황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의 선거인 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 수가 인쇄된 이 개표 상황표가 바로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 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선관위에 관련 내용 말씀하시고 좀 함께 크로스 체크를 해보시는 건가요? 크로스 체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더군요. 답을 하는데 답이 아무 말 잔치예요. 아무 말 잔치.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이나 해도 언론에서 받아주니까 아무 말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얘기해 주는 게 그분들이 도망갈 무슨 논리를 미리 준비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직접 먼저 발표를 드렸습니다. 차전 교수께 먼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 좀 무식해서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센서가 있다.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일단 그 투표 분류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투표지 분류기만 이해해요.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민경욱 의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투표 만약에 분류기를 해서 7시까지 결과가 그러면 누구누구 예를 들면 A 후보가 얼마, B 후보가 득표를 했다. 근데 총 선거인 수는 몇 명이라는 것까지가 똑같이 그때 놓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총 선거인 수 자체가 어떻게 가면 이 투표 분류지는 투표 용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총 선거인 수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느냐, 그 지금 의문을 제기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뭐라고 하냐면 선거인 수 자체는 A, 그러니까 B동이라는 동에 선거인 수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몇 명이라는 거. 그걸 미리 USB로 입력을 해놨다는 거죠. 그럼 전체 선거인 수는 1000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개표된 그러니까 500표 중에서 A 후보가 얼마, B 후보가 얼마 이래 돼 있기 때문에 전체 선거인 수는 미리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거인 수가 실시간으로 나온다고 해서 이 다른 외부하고 이렇게 일종의 주고받는 교신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앙선관위 이야기입니다. 교신이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교신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투표 분류기에서 결과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표로 그러니까 인쇄가 나오는 과정에서 바깥에서 충분히 원격 조정이 가능하지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지금 민경욱 의원은 제기를 한 것인데 이 선거인 수 자체는 미리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미리 다 이 투표 분류기에다가 USB를 통해서 다 그 숫자를 심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교신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으로 뭔가를 이렇게 투표 분류기의 결과를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의 주장입니다.
최수영 평론가는 다 이해가 됐어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 의원이 제기하는 이 핵심, 저는 이제 그래서 찬물 위에 기름방울이라고 그랬는데 찬물 위에 기름방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섞이지 못하고 떠돌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게 지금 진행자조차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잘 듣는 저도 사실은 모르니까 이게 뭔가 조작됐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확연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민 의원이 그랬어요. 크로스 체크했느냐 했는데 아니 뭐 성관이가 막 아무 말 대잔치 해놓고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사전에 알려주면은 저쪽에 정보를 주는 것 같아서 내가 확인 안 했다. 이게 또 얘기가 되는 얘기인지 저는 사실 궁금하고요. 그래서 제보자도 밝힐 수 없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인지 본인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보자의 얘기인지. 제보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여기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찬물 위에서 떠도는 기름방울 역할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검찰 수사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밝혀질 부분들이 적지 않은데 당 내에서도 이제 그만했으면 그런 얘기들 계속하죠. 특히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상파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관련 녹취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제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뭐 유권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이제 본인의 의혹을 뭐 유튜브 채널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뭐 그거는 뭐 개인으로 살 수 있는 판단들이지만은 당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동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당은 당선된 분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난 선거의 부정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좀 더 깊게 한다면 선거가 잘못됐다, 부정선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끝끝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없는 일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장성철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경욱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냥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입 좀 다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사전 투표가 조작이 됐다고 얘기하시다가 이제는 투표기까지 조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조작됐다면 2018년도 울산시장 선거 때 청와대가 8군데의 비서관실이 개입되고 많은 비서관이 개입됐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개입됐다라고 검찰에서 지금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에 상당히 피해만 주는 행동이다.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장성철 소장님이 끼어 팔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실 뭐 그거랑 전혀 관계없는 얘기인데 저는 아마 이제 변희재 씨가 어찌 보면 굉장히 극우 농객인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서민 돈 털어서 음모론 부채질하고 있다. 사실은 뭐 이 얘기로 저는 다 얘기 끝난 것 같아요. 예, 차정 교수 어떤 말씀? 아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경욱 의원은 아마 이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뭐 뭔가 어떤 식으로 하여튼 그 끝을 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제보를 갖고 자기가 조금 의심이 난다 싶은 거는 다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그것이 진실의 칼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조자른 흥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다 뭐 자신의 그 정치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그런 그 정파에게도 상당한 이 지금 후폭풍으로 밀어닥칠 것이다. 그걸 보고 좀 더 신중하게 주장 하나하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